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1학기 소프트웨어 교과교육론 5주차고요. 교육과정 자세히 보기라는 주제로 인사드립니다. 네, 일단 5주에서 8주차까지 일정을 안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시험은 2주에서 6주까지 범위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상 5주까지, 이번 주까지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거의 다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개정교육과정 중심으로 오늘 같이 볼 것들 이 영상으로 시청해 주시면 되고 6주차에는 오늘 했던 내용을 조금 반복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2022 개정교육과정을 한 번 더 쓱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를 살펴보는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7주차는 여러분들 가학주 전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기말고사하고 기말과제 관련해서 뭐 예시들 보여드리고 그리고 문제 한번 싹 정리해드리는 식으로 짧게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정학습 주간이 지나고 8주차는 제가 실습 비대면이라고 써놨는데 대면 실습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엔트리의 기본 기능 정도만 익히실 수 있도록 간단하게 엔트리로 여러분들이 조금 만져보시고 직접 간단한 과제를 하시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일정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시험에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빈칸 채우시는 거는 이번 주까지만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7주 수업은 비대면으로 진행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저희가 처음 만나는 날은 9주차인 5월 7일 수요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그 스케줄을 널널하게 짰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시험 기말고사 대비까지 어느 정도 하고 나서도 시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상을 최대한 짧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들하고는 별 상관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는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잠시 후에 교과서와 함께 설명을 드리려 하고요. 일단 교육과정을 살펴보기 전에 내년부터 여러분이 임고생이 되셨을 때 현장에서 사용할 교과서가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기반의 교과서는 현재 2025년 지금 3월과 4월 기준으로 5학년과 6학년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기반의 교과서가 전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현직에 오셨을 때는 모두가 사용을 하고 있을 거고 현재는 2025년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 교과서가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6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전부한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임고를 아직 전혀 시작을 안 하셨으면은 아 그렇구나 그럼 하나가 없어지고 2015가 사라지고 새로운 교육과정인 2022가 새로 생기는 거네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네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저희 학교 그리고 각각 학교들의 예시를 보면서 뭐가 달라지는지 학교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놨는데요. 보시면은 2025학년도 거민정 도서 선정을 위한 웹전시 이용 안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요거는 작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 9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달 정도에 공문이 왔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안내를 했는데요. 너네 학교에서 이제 2025학년도부터 3, 4학년 교과서는 2022 개정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너네가 알아서 선정을 해. 너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지, 그리고 이 교과서의 특징은 어떤지를 분석해가지고 가장 잘 맞는 거를 매칭해. 이런 식으로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실물도 그냥 샘플로 한두 구씩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9월 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웹전시라고 해서 어떤 사이트에서 교과서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3, 4학년 교과서가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지금은 2025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5학년하고 6학년 교과서는 올해 2025년 2학기에 아마 이때하고 비슷한 일정으로 이제 2026학년도 거민정도서 선정을 위한 블라블라 하면서 공문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해야 되는 거는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요 자료들을 선생님들한테 공유를 해서 뭐 학년 내에서 혹은 내가 내년에 지망하는 학년에서는 어떤 걸 쓰면 좋을지 이렇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요. 공식적으로 교내에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검정교과서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저희 학교의 사례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 웹전시 시스템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9월 달 기준이니까 2022 개정교육과정 2025학년도 전시본, 즉 올해 쓸 교과서들이 작년 9월부터 정시가 되었다는 거죠. 국정도서에서 교과서를 보시면은 교과서하고 지도서 둘 다 2015 개정은 다 사라져 있습니다. 대신 2022 개정에서 과학, 그리고 사회, 수학, 영어,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교과들이 3, 4학년군으로 나눠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3학년 1학기 과학, 그리고 3학년 1학기 실험관찰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중에 하나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만한 출판사들의 이런 세부 정보들이 나옵니다. 뭐 동아, 비상, 천재, 지약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한두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 출판사가 2025년에 발행을 한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의 초등학교 3, 4학년군 과학 그 중에서도 4학년 2학기의 교과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목차하고 원문을 클릭하시면 이 교과서들의 목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문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학교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교과서를 쭉 훑어보시고 우리 학교에는 어떤 게 필요하다, 어떤 교과서가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나서요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024년에 2025학년도 올해에 사용할 3, 4학년군 검인정 교과용 도서를 선정하겠다고 학교에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교과하고 학년 담당 선생님들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좋은 책을 고르자. 이런 협의회가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왼쪽의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은요, 방침의 라번을 보시면 2025학년도 3, 4학년군은 검인정 교과서를 선정합니다. 얘네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이 되겠고요. 5, 6학년 검인정 도서는 지금 현재 2025년에는 2015 교육과정 102으로 구성이 된 도서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여러분이 4학년에 대해서 임용 공부를 시작하실 때 이제 싹 바뀌어서 1학년에서 6학년까지는 모두 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 기반을 둔 도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면은 뭐 의견 수렴을 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그리고 심의를 합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하고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선정 도서를 확정을 해서 내년에 우리 학교는 이런 거를 쓸 거예요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그런 절차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견 수렴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도서들을 선생님이 보시고 여기 신간본 중에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영어 요거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뭐 대표 교원으로 여기 체육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뭐 점수들을 자세히 매겨가지고 선생님들이 심사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확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출판사에 주문을 해야 되니까 주문을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우리는 어떤 교과서를 사용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검인정도서 선정 부조리 예방대책 어쩌고가 나와 있는데 이제 교과서를 만들어내는 출판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출판사들에서 경쟁이 많이 붙고 뭐 로비를 할 수 있거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까 봐 이런 절차도 만들어 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문하고 같이 교육청에서 학교에 이런 것들을 보내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교과용 도서를 선생님들이 평가할 때 이런 항목을 사용해라 라고 참고자료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평가 영역이 교육과정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학습 내용이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어떻게 조직이 되었고, 교수학습 활동은 무엇이고, 학습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표현 표기 및 외형 체제는 뭐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선생님들이 평가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꼭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요것들은 요런 기준들은 출판사에서도 당연히 교육 과정에 맞춰서 교과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 교과서가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꼼꼼한 평가 항목을 거쳐서 다들 승인을 받은 책이기 때문에 사실 선생님들은 그냥 점검만 마지막으로 하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른쪽 아랫부분에 교과용 도서의 가격 부분에 제가 동일 교과목 교과용 도서의 가격을 비교해 보았는가라고 써놨는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 교과서 가격이 몇천 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온갖 학습 자료들이 많아지고 뭐 품질 좋은 종이가 사용이 되는지 한 교과서하고 지도서에 뭐 3만 원, 4만 원씩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를 때 너무 비싼 거는 고르지 말아주세요라고 넣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올해 거는 아쉽지만 없습니다. 5, 6학년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의 교과서는 아마 2학기가 돼야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 4학년 교과서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미술 교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잘하는 금성 교과서의 미술 교과서가 보이는데요. 여기 오른쪽 위에 3, 4학년군이라고 써져 있고 교육부가 검정을 했다. 그리고 2025학년도 전시본이다. 요걸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선정을 해서 2025학년도 올해 이 교과서로 가르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제가 요거를 샘플로 가지고 온 이유는요. 여기 그 고양이 아랫부분에 보시면은 그 6분의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이 중에 저랑 2년째 동학년을 하고 계시는 되게 능력자 선생님의 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미술 3, 4, 5, 6학년 교과서를 금성출판사에서 다 집필하신 정말 능력자 선생님이신데, 수익이 그러니까
인세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을 살짝 전해드립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면 대면 수업에서 만나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술교과가 6분이었으면 똑같은 방식으로 제가 과학교과서 표지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도 뭐가 되게 많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저희 학교의 박사님들과 교수님들이 몇 분 들어가 계세요. 그래서 인원이 훨씬 많아요. 거의 지금 15분이 넘어가는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아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교수님의 성함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그리고 비상교육, 이런 모두가 알고 있는 교과서들만 있는 게 아니고 2022 개정교육과정 배경으로는 뭐 다양한 종류의 교과서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도 다 교과서인데요. 보시면은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 그림의 오른쪽 위를 보시면은 왼쪽은 교육부 검정 2025학년도 전시본이라고 써져 있고 오른쪽 거를 보시면은 2022 개정교육과정 인천교육광역시 인정도서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뭐 22 개정교육과정 다시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런 인정을 받은 번호가 써져 있고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과학교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필수교과, 그리고 이런 정보와 관련된 신나는 인공지능 놀이터 4학년 이런 거는 선택교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교육과정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그리고 제일 많이 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요 과학은 기반을 두고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교과는 인정 교육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요 교과서를 오른쪽의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인정 교육과정까지 개발을 하셨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교과서가 만들어지면은 그거를 검정하는 기관이 있겠죠. 왼쪽은 교육부 검정, 오른쪽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검정한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보시기에도 왼쪽과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임용을 공부하시고 그리고 실습 나가서 사용하고 이래저래 볼 때 중요도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감히 요약한다면은 근본이 있다 없다. 그리고 임용에 나오는 거는 당연히 왼쪽 교과서, 오른쪽 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특성이 이렇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수많은 교과서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능 특강 다들 푸셨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표지들에 정말 파격적이고 재밌고 그런 예쁜 그림들이 나오면은 뭐 정말 우와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교과서를 사용해야 되는 교사 입장에서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우와 망곰 귀엽다라는 그런 리액션이 나올 텐데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검정 교과서들이 표지를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검정 교과서가 생긴다는 거는 각 출판사별로 교과서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그리고 이 교과서라는 자료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생님들의 반응을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검정 교과서의 좋은 점이라는 주제로 제가 그 인디스쿨에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몇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은 5학년 교과마다 출판사가 모두 다른데 교사 입장에서 봤을 때 자료가 제일 좋은 게 아이스크림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그 댓글들을 보시면은 선생님들도 꽤나 많이 동의를 하고 계신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댓글을 보시면은 이런 반응이 있는데요. 아이스크림 기본 PPT, 즉, 요 교과서를 골라서 수업을 하면은 출판사에서 수업을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파워포인트 파일을 제공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양식이냐? 그냥 그 폼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인디에서 유명하신 선생님들의 자료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 양식으로 만들어 두신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 2022 개정교육과정이 생기고 교과서들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능력자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인디스쿨에 자료 같은 거를 많이 그냥 서비스로 공유를 해 주셨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다양한 혜택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글도 뭐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교과서보다 어떤 교과서가 좋다라고 평가들을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어떤 걸로 통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주도적인 교과서는 어떤 게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요. 왼쪽하고 오른쪽에 제가 일부러 가지고 온 거는 아닌데 선생님들이 현장에서도 아이스크림 미디어의 교과서를 되게 많이 사용하세요. 원래 선생님이 수업에 많이 사용하시는 매체 중에 하나가 아이스크림이기도 했고 이제 얘네들이 출판업계, 교과서 업계에도 뛰어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좋은 점이기만 할까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 8월 기준인데요. 작년 8월 달에 요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 미디어가 상장을 했어요. 주식이 상장을 하고 나서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져가지고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요거를 사신 분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주워 들었는데요. 요 주가가 떨어지면서 선생님들의 멘탈이 좀 흔들리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걱정되는 거는 어쨌든 교과서는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출판사가 당연히 교육 과정에 맞춰서 만들지만 어느 정도 편향된 내용도 들어갈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주식회사가 돼서 이렇게 주주들의 압력을 받게 되면은 교과서가 공정해지지는 않나? 라는 그 괜한 걱정을 제가 한번은 해보았습니다. 아, 요거는 작년 주가인데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네이버에 아이스크림 미디어라고 치시면은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네, 적나라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년 후에 현장에 나와서 보실 이런 상황을 미리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요. 이제 앞으로 교과서와 지도서 그리고 다양한 콘텐츠들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지는 거지 적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실 때는 2022 개정교육과정 5, 6학년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나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검정교과서, 검인정교과서라고 불리는 뭐 교육청에서 인정받은 도서들 이런 것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강조할 내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진짜 중요한 거는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새롭게 신박하게 추가되어 있다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거는 교육과정이다라는 거를 1시간 내내 제가 반복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런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일까? 출판사가 많아지고 능력자 선생님이 돈을 훨씬 많이 버시고 이런 게 좋기만 한 것일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된다면은 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실습하면서 조금 더 해보는 걸로 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컴퓨팅 사고에 대한 이론 수업을 했었는데요. 일단 이 컴퓨팅 사고를 여러분들이 배웠는데 이게 어떻게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녹아 들어가 있고 그 2015 개정교육 과정을 기반으로 한 2015 개정 실과 강론 6학년 소프트웨어 단원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2015에서 2022로 갔을 때 교육 과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당연하게도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인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교과서에 어떻게 녹아들어서 표현이 되었는지를 보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이 교과서는 거의 한 9월 달이 돼야 공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15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2015 개정 교육 과정 같은 게 제가 시험에 그대로 내지는 당연히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참고만 해주시면 되고요. 참고해 주실 내용은 교육 과정의 내용을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들이 어떻게 바꿔서 교과서에 녹이는지 그거를 잘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컴퓨팅 사고와 2015 개정교육과정이라는 주제로 먼저 얘기를 해볼 거고요. 제가 LMS에 미리 공유드려둔 2015 개정교육과정 한글 파일을 함께 보시면서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게 2015 개정교육과정 한글 파일인데요. 저하고 같이 이거저거 지워보시고 그리고 저희 교과서와 함께 볼 만한 내용들만 남겨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 실과 기술과정 교과의 교육과정인데요. 여기 성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쭉쭉 내리면은 뭐 목표가 나와 있고 각각의 내용 체계 및 성취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군에서 성취 기준들이 각각 차시별로 나오는데요. 여기 성취 기준 6학년 실과 02-02부터 02-04는 인간 발달과 가족이라는 단원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하고 관련 있는 것 빼고는 싹 지우려고 하는데요. 쭉 내리시다 보면은 여기 기술 시스템 영역이 있습니다. 기술 시스템 영역 위에 있는 것들은 제가 그냥 다 지워버릴게요. 뭐 사실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같이 볼 내용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술 시스템은 뭐 이런 식의 영역이라고 돼 있는데 계속 성취 기준들이 11개가 나와 있잖아요. 성취 기준 11개 중에 6학년 실과 4-1, 2, 3, 4, 5, 6번까지는 저희가 배운 소프트웨어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얘도 그냥 싹 지워버리겠습니다. 1, 2, 3, 4, 5, 6을 지우면은 이제 6학년과 관련된 성취 기준이 5개가 남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부터 11번까지의 성취 기준을 가지고 교과서들이 구성이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 해설도 같이 날려버릴게요. 1에서 여기 6번까지는 1, 2, 3, 4, 5, 6까지 관련된 것들은 이렇게 날려버리고요. 성취 기준 해설은 7번부터 11번까지 남겨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도 생명기술 시스템, 그리고 자전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싹 날려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은 여기 응용 소프트웨어로 시작돼서 컴퓨팅적인 사고 어쩌고 저쩌고 요거를 네, 남겨두도록 하고 그 다음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에서는 하나, 둘, 셋 요거는 네, 싹 날려버립니다. 한 줄만 이렇게 남기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기술 활용 부분에서도
다음 단원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도 싹 다 네, 날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볼 단원을 만드는 출판사들은 이것만 볼 거예요. 실과 기술 과정에서 이렇게 성취 기준이 나와 있고 학습 요소가 나와 있고 성취 기준 해설이 나와 있는데 요거를 보면서 네, 교과서를 설계를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여건이 가능하시다면은 요거를 프린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 PDF 등으로 저장해서 뭐 패드에 옮기시든지 하면서 다음 내용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은 사실 작년까지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빈칸을 뚫어가지고 시험에 내던 건데 여러분들은 사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잠시 후에 2022 개정교육과정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해서 그거는 시험 범위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6학년 실과의 성취 기준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가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절차적 사고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컴퓨팅 사고에서 뭐 문제 분해, 패턴 인식, 추상화 뭐 등등등을 네, 조금 다른 말로 바꿔놓은 건데 요 절차적 사고는 컴퓨팅 사고의 일부 요소다. 하지만 요 교육 과정을 설계하신 교수님들은 기존에 있는 용어 대신에 절차적 사고라는 용어를 만드는 거를 더 좋아하셨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도구, 뭐 엔트리가 되겠죠.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해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내용도 네, 여기 교과서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초등학생들이 6학년 친구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순차 구조, 선택 구조, 반복 구조, 저희 기말고사하고도 관련 있는 이런 구조를 이해하는 게 성취 기준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원의 학습 요소가 어떻게 나와 있느냐? 기초 프로그래밍이 나와 있고, 그리고 절차적 사고가 나와 있고, 사칙 연산, 순차 선택 반복 명령, 프로그램 설계와 제작, 이런 것들이 이 실과의 소프트웨어 단원에서 나오는 학습 요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취 기준 해설을 보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컴퓨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휴대폰, 가전제품, 사물인터넷 제품까지 네, 좀 오래된 느낌이 나죠? 여러 상황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탐색을 해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절차적 사고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고 각각의 문제를 단계별로 처리하는 사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과 어느 정도 겹칩니다.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는 것은 문제 분해였고요. 단계별로 처리하는 것은 알고리즘과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합쳐져 있는 컴퓨팅 사고를 기반으로 일상생활 속의 사례를 찾아보고 절차적 사고 과정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이런 성취 기준이 6실 4-8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9번 성취 기준은요. 블록 기반의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해서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하고 자신만의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수치값을 입력해서 덧셈이나 뺄셈의 결과를 출력하고 뭐 문자열을 입력해서 두 문자열을 서로 연결한 결과를 출력한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입력을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서 어떻게 출력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네, 함께 보신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성취 기준에서는 순차, 선택, 반복을 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그거죠. 명령문을 위에서 아래로 하나씩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것,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명령문을 선택적으로 수행하는 것, 특정 횟수만큼 반복하는 것, 이런 프로그램의 세 가지 구조를 우리 초등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성취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보시면은요, 이거는 저희가 컴퓨팅 사고 교재에서도 몇 번 반복을 했던 건데요. 응용 프로 소프트웨어의 사용법이나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 학습을 최소화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력을 신장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라고 가장 중요한 네, 방법 및 유의사항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절차적 사고를 적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의 사례를 찾아보고 그리고 뭐 신체 활동, 퍼즐 등등의 언플러그드 활동을 활용을 해서 절차적인 문제 해결 과정을 이해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실생활 속에 일어나는 문제 상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이 컴퓨팅 사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요. 컴퓨터를 활용할 한 활동 외에도 컴퓨터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합니다. 그 활동이 바로 언플러그드 활동이겠죠. 플러그가 꽂혀 있지 않은, 즉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지만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활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요거를 할 때는 놀이와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내용을 적절히 구상해서 지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컴퓨팅적인 사고는 소프트웨어 교육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에서도 반영하여 지도한다라고 나와 있고, 이 내용이 소양으로 바뀌어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더 강화돼서 나온다는 사실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할 때는 다양한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이 얼마나 향상했는지, 어떻게 향상되었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한 페이지 반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이 개정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교과서에 녹아들었는지까지만 보고 오늘 끝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교육 과정을 바탕으로 교학사에서 설계한 6학년 실과 교과서에서 그 중에서도 4단원, 생활 속 소프트웨어라는 단원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요, 대단원 하나고 소단원은 3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소프트웨어의 이해 단원, 그리고 절차적 문제 해결, 아까 교육 과정에 절차적 사고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단원은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이렇게 3가지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단원 학습계관은 뭔가 하면요. 이제 출판사에서 만든 거예요. 출판사에서 교육과정을 보고 이 교육과정을 우리가 교과서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어떻게 보면은 요 같은 내용을 조금 쉽게 풀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굵은 글자로 표시해 놓은 거에서 간단하게 보시면은요. 앞으로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분야에서 깊숙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뭐 새로운 산업이다.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아래쪽을 보시면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기 위한 절차적 사고 과정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교육 과정에서 가지고 온 키워드겠고요. 그리고 블록형 교육용 프로그래밍 도구를 활용한다. 여기서 엔트리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단원 전체 학습 목표는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절차적 문제 해결에 관한 놀이를 하고 이 순서를 간단한 글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까지는 아마 1하고 2의 학습 목표는 언플러그드 활동, 컴퓨터가 없이도 할 수 있는 활동일 거고요.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를 적용한 간단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 엔트리를 활용하는 것까지 이 단원의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은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총 17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최대 34차시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차시가 구성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소프트웨어 이해 단원이 한 단원, 그리고 절차적 문제 해결이 한 단원,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가 각각 한 단원인데요. 당연히 직접 컴퓨터를 사용해서 엔트리로 코딩하는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단원에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많은 비중을 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봤었던 5가지 성취 기준 중에 1개, 1개, 3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7번 성취 기준에서 사례를 찾아보고 영향을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절차적 사고와 관련된 성취 기준은 2번째 단원,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래밍 도구를 엔트리를 사용을 해가지고 입력, 처리, 출력, 순차, 선택, 반복 요게 나오는 거를 3번째 단원에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가는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도 그 교육과정에 나와 있던 평가 방법 및 유의사항인 다양한 평가 도구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한 컴퓨팅 사고력의 향상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그 내용을 풀어서 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단원 평가 계획이라든지 지도상의 유의점을 보실 때는요. 학 출판사에서 만든 것들을 강조해서 보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출판사에서 교육과정에 있는 평가계획,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기준, 교육과정에 있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어떻게 녹여내고 어떻게 조금씩 바꿔가지고 썼는지 이 내용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지도상의 유의점을 보시는데 요거를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지 말고 요거는 반드시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과 연결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이 어떻게 녹아들어가지고 어떻게 말을 조금 바꿔서 단원지도상의 유의점으로 출판사들이 만들었는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맨 아랫줄을 보시면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다양한 교과의 컴퓨팅 사고를 반영하여 지도한다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의 마지막에 나왔던 거에서 약간 문장의 순서만 바꾼 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소단원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의미와 기능이 2차시 그리고 2시간, 소프트웨어와 우리 생활이라는 내용 요소가 한 차시, 1시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교수학습 활동과 지도 방법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놓습니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기능을 알고 종류와 기능을 조사하고 그리고 사물 인터넷을 비롯한 생활 속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알기, 생활 속의 소프트웨어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 알아보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아까 사물인터넷 보셨잖아요. 이 교과서가 왜 사물인터넷을 선정을 했을까요? 네, 바로 그 4-7번 성취 기준의 사물인터넷 제품이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런 것처럼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을 출판사가 분석을 해가지고 이 키워드를 우리가 어떻게 녹여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교과서를 구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원은 요 컴퓨팅 사고 중에 하나인 절차적 사고를 기르기 위한 단원이었습니다. 절차적 문제 해결의 이해라는 내용 요소에서는 생활 속의 문제를 여러 단계의 절차로 나누고 놀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을 체험하고, 두 번째 내용 요소인 절차적 문제 해결, 생활 속의 절차적 문제 해결에서는 생활 속의 문제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문제에 절차적 사고를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각각 1단원과 2단원이 각각 3차시였으면은 이제 11차시로 구성된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 단원이 있는데요. 요 단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내용 요소가 프로그래밍의 이해, 두 번째는 엔트리 사용하기, 그리고 입력 출력 프로그램 만들기, 프로그램의 구조, 이런 식으로 그 아래쪽 성취 기준, 6학년식과 4-9번, 10번, 11번 성취 기준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녹여내고 있습니다. 학습 활동과 지도 방법을 보시면 가장 먼저 프로그래밍이 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고요. 그리고 엔트리 사용법을 익히고, 엔트리로 자료의 간단한 입출력 기능을 익히고 나서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 나왔었던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순서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도상의 유의점과 평가 시의 유의점은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외우시거나 그럴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하지만 임용 공부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여기 녹아 들어가 있는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출판사가 만들어낸 요 지도상의 유의점과 평가 시의 유의점은 이거는 교육 과정에 어떤 부분에 녹여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교과서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확실히 진짜 옛날 교과서 같잖아요. 와, 2015 아직도 써도 되는데 왜 바꿔? 라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이 옛날 거 같은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좀 바꿀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교과서를 보시면은 단원들이 여러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원 전체에 스토리텔링을 달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다음 시간에 봐야 될 것 같은 다른 출판사 교과서는요. 어떤 로봇이 튀어나와가지고 로봇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것도 있고, 여기처럼 그냥 뭐 이 단원에서는 이 단원의 주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생각 단추라고 표현한 주제로 이렇게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설명해 두기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을 공부하고 나면은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써놨습니다. 자, 첫 번째 소단원인 소프트웨어의 이해는 세차시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교육 과정을 보시면서 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자, 첫 번째 성취 기준에서 7번 성취 기준에서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사례를 찾아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소프트웨어가 뭔지부터 알고, 그리고 기능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데에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교과서를 통해서 보여주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취 기준 해설도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컴퓨터에 사용된 소프트웨어 이외에도 휴대폰, 그리고 가전제품, 사물 인터넷 제품 같이 이런 여러 상황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를 탐색해보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한다라는 성취 기준이 이 단원에 반영이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탐구 활동들도 거의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내가 하루 동안에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는지 보고, 그리고 어떤 도움을 줬는지 직접 써서 알아보는 게 이렇게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4페이지가 한 단원인데요. 3차시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사물인터넷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왜 얘네들이 사물인터넷을 굳이 가져다 놨다? 교육과정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가져다 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6학년식과 4-8번 성취 기준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성취 기준은 절차적 사고에 의한 문제 해결의 순서를 생각하고 적용한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절차적 사고 중에 순차 선택 반복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즉 11번 성취 기준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절차적 문제를 이렇게 교과서에서 정의를 해놨는데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여러 단계의 작은 단위로 나눠서 순서에 따라 생각하는 것을 절차적 사고라고 하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절차적 문제 해결이라고 합니다.
요 단원 전체도 당연하겠지만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언플러그드 활동이 주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뭐 글과 그림으로 표현을 한다. 우리가 배웠던 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알고리즘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적 사고를 활용을 할 수 있는 활동을 뭐 체험 활동, 대체 활동으로 교과서에서 구성을 해놨고요. 이렇게 퍼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왼쪽 부분에 보시면 요 절차적 문제 해결 방법의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뭐 문제를 해결하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절차로 나누고 문제를 해결하는 요게 바로 우리가 컴퓨팅 사고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7단계를 여기서는 4단계로 구성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 퍼즐이나 카드 게임을 통해서 절차적 사고, 컴퓨팅 사고를 함양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나와 있고요. 요게 체험 활동과 대체 활동들, 교과서를 만든 출판사에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준비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교과서만 가지고 3차 시를 모두 진행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도 하라고 출판사에서 제시를 해놨고 선생님들과 공유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단원은요. 평가 자료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는 문제를 이해했는지 단순하게 생각은 했고 절차로 나눴고 요 컴퓨팅 사고, 절차적 사고를 기반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태도는 어땠는지 이런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들은 이런 것들을 보고 수행평가를 만들어서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뭐 가정에 안내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소단원 프로그래밍 요소와 구조는요, 차시가 가장 많습니다. 11차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성취 기준도 3개에 해당이 되는데요. 6학년식과 4-9번, 10번, 11번과 관련이 된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프로그래밍이 뭔지 설명을 하고 코딩, 프로그래밍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엔트리를 직접 사용을 합니다. 엔트리의 기본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쭉 보시면은 이런 기초적인 프로그래밍부터 하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도 당연히 하실 줄 아는 그리고 6학년들도 바로 해보면은 할 줄 아는 아주 간단한 프로그래밍 과정입니다. 요게 바로 성취 기준 6학년식과 4-9번에 보시면은 기초적인 프로그래밍 과정을 체험한다가 요 페이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9번 성취 기준이고요. 10번 성취 기준이 여기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료를 입력하고 필요한 처리를 수행하고 결과를 출력하는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요. 이거를 설계하는 게 한 2차시에서 3차시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겠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의 구조를 먼저 얘기를 하고 순차 선택 반복을 수업을 통해서 알게 된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이 단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그 8주차 정도의 실습을 한번 하게 될 로봇 청소기를 만드는데요.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설계를 하고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로봇 청소기의 원래 목적인 방 청소가 잘 될 수 있을지 설계를 해서 직접 만들고 그리고 평가를 하고 뭐 코딩을 하고 수정을 하고 반 친구들과 공유를 하는 이런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평가를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구조를 이해했는지, 그리고 순차 선택 반복 구조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 뭐 태도가 어떤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큰 단원이 끝났으니까 세차시, 세차시, 17, 11차시로 구성된 요 소프트웨어 단원이 끝났으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보다 그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려가지고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주차는 저희가 교과서,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고요.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 기반의 교과서, 2022 개정교육과정 기반의 교과서들이 어떻게 선정이 돼서 학교에 들어오는지 봤고, 그리고 저희가 배웠던 컴퓨팅 사고 내용들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교육과정이 2015 개정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교과서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까지 같이 봤습니다. 자, 6주차 내용이 조금 더 많아져서 뒤로 밀렸는데요. 요것과 비슷한 교과서를 하나 더 보고, 그리고 2022 개정교육과정도 저희가 빈칸을 뚫어서 시험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걸로 그렇게 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5주차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고요. 6주차도 이 내용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